재개발에 대한 장점부터 해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재개발이 서울시에서 너무 일반화가 돼버렸어요. 일반화되는 거는 먹을 게 점점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이제 거의 앞으로 한 2, 3년 안에 못하면은 아마 재건축이랑 비슷해지지 않을까. 재건축은 사실 뭐 오늘 철거할 가격으로 가격이 형성되거든요. 사업의 단계를 무시한 가격으로 형성이 돼요. 왜냐면 일반화돼 있어. 너무 잘 알아 사람들이. 그래서 아파트가 아파트로 되는 거는 너무 잘 믿음이 가요. 믿음이 가고,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실 소유권이 단순하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2평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 형태가 2개밖에 없으니까는 몇 평까지 뭐 나오고 명확히 구분이 되니까 예상 추가 부담금도 거의 비슷하고, 그럼 옆에 아파트가 만약에 40억인데 내게 저 아파트만 한 면적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은 추가 부담금은 4억이야. 그럼 바로 얘가 36억으로 뛰어버려요. 왜냐면 이게 이제 너무 공식처럼 돼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재개발도 지금 그렇게 거의 세팅이 돼가고 있어요. 재개발도 서울시에서 지금 평가금액의 추가 부담금 정도 해서 평가금액 프리미엄은 계산 안 하고 평가금액 추가 부담금 내면은 대부분 13억에서 15억에 다 세팅돼 있어요. 33평에. 그리고 나머진 피야. 무슨 소리냐면 평가금액이 예를 들어 7억이에요. 그럼 33평 가려면 대부분 현재 재개발하는 수준을 말씀드린 거야. 현재 재개발되는 데들이 비슷한 조합원 수를 갖고 있잖아요. 비슷한 조합원 수를 갖고 있다 보니까는 이 큰 차이가 안 나요. 사실 뭐 지분 쪽이가 뭐 많이 됐든 아니 됐든 별 차이가 안 나요. 사실은. 그럼 7억인데 그럼 보통 한 15억에 세팅되면 추가 부담금이 얼마야? 보통 평가금액 7억짜리 갖고 있고 33평 받으면은 한 8억 정도 되는 걸로 거의 세팅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8억 정도 더 낸단 말이에요. 근데 노량진은 지금 프리미엄이 왜 17억이 붙어요? 인근의 아파트가 30억이 넘으니까는 이 17억이 피가 붙어서 평가금액 7억짜리가 24억에 거래되는 거야. 24억에 거래돼서 8억 더 내면은 24억 주고 산 다음에 앞으로 너는 8억을 더 낼 거야. 그러면 이제 32평 아파트를 갖는 거예요. 32억에. 이렇게 거의 세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재개발 초기 시장에서는 이 프리미엄이 지금 거의 존재를 안 하고 있으니까 17억이 이게 존재를 안 하고 있으니까는 우리가 이때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다 비슷해요. 한남동도 거의 비슷해. 한남동도 거의 비슷한데 한남동은 프리미엄이 한 30억 정도 생겨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7억짜리가 37억에 거래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금천구로 간다고 생각하면 금천구 아파트는 20억이 좀 안 되니까는 7억짜리가 그럼 한 4억 정도 붙어 있고 3, 4억 붙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금천구에 짓든 한남동에 짓든 이 금액이 거의 비슷해. 이건 내가 왜요? 금천구의 아파트 모양이랑 한남동의 아파트 모양이랑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슷하니까는 이것도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평가 금액 자체가 한남동이라고 해갖고 평가를 뭐 엄청 해줘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은 평가라는 것은 개발을 전제할 평가를 해주지도 않거든요. 현 상황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평가 금액도 별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개발은 이제 이렇게 다 세팅이 돼가고, 이게 세팅이 돼가고 있다는 뜻은 뭐예요? 되게 일반화 돼가고 있다. 일반화 돼가고 있으면은 뭐 팍팍 올라가겠죠. 성수동에 빗대어 갖고 자양동 같은 경우가 지금 빌라들이 20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평가금액 5억짜리가 벌써 피가 15억 붙어서 거래되고 있어요. 근데 성수동 같은 경우는 5억짜리가 지금 한 35억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수동 같은 경우는 한 30억 정도 피가 붙어 있는 거고, 자양동 같은 경우는 피가 한 15억 정도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지역마다 아파트 값을 우리가 예측을 해서 프리미엄이 이렇게 다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는 뭐냐면 되게 초기 시장에 붙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되게 초기 시장에 붙기 때문에 스타트만 하면은 일반인들이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스타트 한 곳에 그만큼 기회비용을 지불하기는 사실 너무 아까운 돈이에요. 되고 안 되고가 막 15억이 차이 나니까는 그럴 만한 배짱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지금 하이닉스 들어가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야. 지금 삼성전자 들어가는 거랑 비슷한 느낌. 그렇게 배짱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7만 원 하던 게 지금 뭐 거의 30만 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 수 있냐라는 거지. 일반인들이. 계산상으로는 들어가도 되겠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도 계산상으로는 들어가겠지만 그런 배짱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3년 전에 자양동이 6, 7억 하던 게 지금 20억인데 이게 과연 들어가도 되냐. 근데 20억에 7, 8억 더 내면은 30평 아파트를 받아. 네? 그럼 27, 8억이면은 아무리 봐도 한강변이니까 50억은 갈 것 같아. 계산상으로는 남는 게 있는 것 같지만 못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일이 계속 발생을 하냐면은 덩어리는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게 계속 올라가는데 없는 사람들은 아예 접근을 못 하다 보니까는 둘의 양극화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돈이 있으면 올라타야 되는데 그 잠깐에 오른 것들에 대한 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는 아예 접근 자체를 시도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데는 다 개발을 할 수 있게는 해줬어요. 해줬고 어떤 규모로 개발될지 뭐 이런 것들만 좀 잘 예측을 하고 입지를 잘 선정하면은 뭐 크게 뭐 손해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재개발 시장이라는 게. 재개발에 대한 장점들을 보면 뭐 한남동의 고급주택가 재개발돼요? 안 된단 말이야. 왜 안 돼요? 그 땅 하나로서 효용성이 충분해요. 그 땅 하나에 별짓을 다 할 수가 있어. 한 필지마다. 그렇죠. 근데 뭐 빌라가 막 있고 막 도로 지분이 막 이상하게 섞여 있고 노후된 주택들이 막 20, 30평짜리가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그 한 필지가 제대로 효용성을 발휘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득이야. 그럼 재개발에는 효용성을 갖고 있는 땅들, 이런 큰 땅들도 붙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 안에 효용성들이 없는 땅들이 막 여러 가지 모양의 형태들로 뭐 길을 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그만 쪼가리 땅들이 막 이렇게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구역 지정이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반대를 할 것이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반대를 할 것이고, 효용성이 없는 땅들, 도로 지분 같은 경우도 입주권 주는 거 알고 계시죠? 무허 건물도 입주권 나오고, 무허 건물이 개별적으로 효용성이 있나요? 도로에 건축허가 낼 수 있어요? 못 낸단 말이에요. 다 아무것도 못하는 땅들이 다 섞여서 재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면 내 재산이 비효율적인데 개발이 됐을 때 나는 그 이득을 효율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땅들, 뭐 100평짜리 땅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반대하지. 난 재개발 안 돼도 난 내 땅에 충분히 4, 5층짜리 건물을 충분히 지을 수가 있고 내 땅을 대대로 물려줄 수도 있는 땅들, 좋은 땅을 갖고 있는데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은 땅에 대한 효용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반대하지만은 이 안에 그 자체 자기 땅으로서는 효용성이 없는 사람들은 다 찬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4분의 3 동의하면 다 재개발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건 효용성이 있는 땅이에요, 없는 땅이에요? 없는 땅들을 우리는 사가지고 이게 개발이 됐을 때 규모의 이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소액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가 투자하기에 진짜 좋은 투자처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2027년도까지의 신축 빌라에 대한 세금 혜택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 배제되는 거랑 취득세에서 우리가 감면받는 거랑 양도세에서 중과 배제받아요. 2027년까지 신축되는 주택들은. 이건 세법적인 걸 공부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좋은 사업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가장 비효율적인 내 재산이 개발이 됐을 때 효율성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게 제일 큰 장점이에요.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낮다라면은 그걸 매입을 한 다음에 그게 개발이 됐을 때는 똑같이 규모의 이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장점을 가질 수가 있다. 이제 이게 재개발 투자의 가장 장점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현장을 다녀보고 입지에 대한 개념들을 좀 잘 인식을 하셔야 되고 트렌드를 좀 잘 읽으셔야 돼요. 트렌드, 이제 앞으로 어떤 주택들이 인기가 많을까. 뭐 예전에는 막 역세권 같은데 막 투자를 많이, 교통이 최고였잖아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그러면은 압구정역에 제일 가까운 게 제일 비싸요? 한강이 가까운 게 비싸요? 한강 붙어 있는 게 더 비싸. 그럼 인식 자체가 옛날이랑 바뀐 거야. 옛날의 인식은 교통이었지만, 근데 압구정동 배치는 역에 가까운 게 대로변에 붙어 있는 동이 제일 큰 동이에요. 85동, 86동 이쪽 동들이. 이쪽이 제일 큰 거야. 옛날에는 그 대형 평수들을 다 대로변에 입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분양이 잘 돼. 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산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랬었어. 그때는 교통이 최우선이었단 말이에요. 압구정동을 분양할 때는 교통이 최우선이었는데 이게 재건축이 되는 시점에는 뭐가 최우선이에요? 조망이랑 뷰랑 환경 가치가 최우선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우선적으로는 일단은 환경 가치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전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처음에는 교통이었고 우리나라 개발도상국 80년대는 교육이란 단어 자체도 없었고 그러면서 막 서울로 막 모이면서 막 과외라는 게 시작되고 과외 금지시키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옛날 다 기억나시잖아요. 그러면서 과외들 막 금지시키고 하다 보니까는 양성적인 시장이 형성되죠. 과외가 아니라 이제 학원가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해요. 학원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는 어디가 떠요? 막 대치동, 목동 이런
학군이 뜬단 말이에요. 뭐 처음에는 교통이 우선적으로 생각이 되다가 그 다음은 학군을 중요시하다가 이제는 환경가치에 우리가 미리 투자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한강변 쪽은 시작이 됐죠. 그렇죠? 한강변 다음에 우리가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도 한번 계속 보시고 계속 비싸다 비싸다 사고 싶다만 하고 있으면서 못 사고 있잖아요. 그렇죠? 못 사는 건 과감하게 커팅을 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할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현대아파트 뭐 아무리 좋다고 100번 떠들면 뭐하냐. 못 사면 차선이 뭐고 그 다음에 또 차선이 뭔지는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계속 쳐다만 보고 있고 못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예,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